여러분, 좀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예, 이멘토집 12억 날림 실제 이야기. 여러분, 어그로가 아니고 진짜 실제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내용은,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초년생이시라면,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형님, 누님들도 경험이 없으면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떤 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야지 또 볼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이제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라탄 소파, 아이들이 수영하는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각종 종류의 화단이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뒤쪽에도 뭐 이런 공간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강아지 노는 공간인데, 그렇습니다. 부엌도 깔끔하죠? 라탄 소파를 좀 가까이서 찍어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방의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드레스룸하고 화장실이 겸비가 되어 있고요. 둘째 방인데, 더블 침대를 양쪽에 이렇게 놓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또 방은 또 몇 개가 더 있고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지층에는, 뭐 지층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1층이에요. 옆에 썬큰처럼 보이는데 사실 경사가 약간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냥 1층으로 봐도 뭐 무난한, 그리고 옆에 대나무가 있는데 옆에 가면 주차를 2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2군데 1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또 2개가 있습니다. 영화관인데요. 이곳은 이제 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바 테이블을 제가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노래방으로도 변신을 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예, 오랜만에 저희 배포 옥션 식구들이 전부 다 15명인가 몰려가가지고 1박 2일 워크숍을 이곳에서 했는데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얼마나 재밌었으면, 여기서 새벽 5시에 해산한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예, 우리 노래를 참 좋아하는 우리 박 반장님, 노래를 참 좋아하지도 않고 술도 안 좋아하지만 우리 또 김 팀장님까지, 김희준 팀장님까지, 아침에 제가 내려와 보니까, 이 소파에서 둘이 뻗어 있더라고요. 이 리클라이너 침대라서 누울 수 있거든요. 마침 또 그때 우리 박 반장님이 애기들 봐야 돼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우리 재수 씨가 연락 왔잖아요. 예. 이거 전화도 안 받고 애 봐야 되는데 지금 애들밖에 없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딴 데로 빠졌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식탁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히노키 할 수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사우나. 1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준비가 돼 있고, 뭐 요런 모습의 물건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떤 건지. 일단 어떤 물건인지 알고 또 봐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좀 쉬우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야흐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네요. 4년 전인가요? 3년 전이지, 3년 전. 그쵸? 3년 전인데요. 이곳은 이 물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11개 동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따져보면은 50개 동이 더 들어올 거였으니까, 61개의 요런, 물건들이 쭉 이제 몰려있는 타운하우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사실 요 근자에 부동산 호황이었을 때 사실 수도권 쪽에 타운하우스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 아빠의 그런 로망 있지 않습니까? 아빠라면 다 이거 감정 있지 않아요? 저 푸른 초원 후에, 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사랑하는 그 이와 한평생 살고 싶네. 저 푸른 초원의 그 아파트, 노래는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그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쵸?
막 그냥 빌라에 막,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막 우풍도 심하고 겨울에 하면 막 입기 막 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던 그런 빌라에서 제발 그런 단독주택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딴 데로 샜네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멋있는 주택에 아이들도 이렇게 좀 즐기면서 수영도 마음대로 하면서 따뜻한 물. 또 제가 이제 온수를 가동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1,300만 원인가요? 그 히팅기가 있어요. 히팅기하고 순환 펌프 뭐 하여간 뭐 그런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도 좀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살으려고. 근데 이게 웬걸 여러분 딱 2달 정도 살았나요?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가끔 내가 휴양지처럼 쓰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들 학원 문제 또 학교 물론 뭐 차로 조금만 가면 뭐 3분 거리에 뭐 다 있습니다. 뭐 다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예전에는 그냥 걸어가면 집 앞에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냐면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자녀들하고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살다가 다시 살던 동네로 돌아갔죠. 여러분. 살던 동네로 돌아갔죠. 예, 돌아갔고요. 뭐 이곳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좀 비워둔 상태로 좀 이렇게 놔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워두긴 또 아까워가지고 에어비앤비나든지 뭐 332 리뷰앤이에요. 막 이런 것들을 좀 운영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청소 문제 때문에 2박 3일 아니면 안 받았어요. 2박 3일 아니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2박 3일 아니면 안 받았는데도, 뭐 주말은 일단 무조건 예약이 됐고, 평일도 예약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곧잘 예약이 됐어요. 예. 그때 60만원 1박에, 뭐 80만원 이렇게 받는데도 충분히 예약이 됐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제가 뭐, 요거는 이제 번외 얘기지만, 어쨌든, 뭐, 요런 물건이에요. 요런 물건인데,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분양을 하면은, 이게 분양팀이 있고요. 시행팀이 있고, 시공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부동산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고, 믿고, 돈을 공사하는 동안에도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중도금을 내고,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나중에 잔금 치르고, 이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많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타운하우스는 특히 이런 문제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돈을 미리 받긴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준공이 제대로 안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이미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파트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라고 90% 이상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뭐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미리 막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거를 매입할 당시는 대출도 잘 안 됐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제가 3년 전에 여기에 이제 입주했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4년 전, 5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선금도 주고, 저도 당연히 이제 계약금을 넣었죠. 계약금이 1억 3천이었죠. 예, 10% 계약금을 넣고요. 중도금도 따박따박 넣었어요.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증도금도 현찰로 넣었어요. 예. 뭐 한 3차까지였으니까 뭐 2억 얼마, 뭐 2억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돈을 받았죠? 이미 돈을 받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지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집을 하나를 다 졌다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11개를 짓기로 했으면 11개가 다 지어져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네. 이걸 알고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준공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 집이 공사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근데 이미 제가 살 집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 들어가서 살았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자꾸 준공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준공이 떨어져야 제 이름으로 정확하게 등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는 그동안에 이제 돈을 주었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 등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넣었던 돈은 내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집에 대한 소유권도 나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 때 정말 이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과정이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 4-5개 정도, 5개 정도는 분양이 됐는데 나머지 6개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거를 공사가 진행되던 터라 이게 그 돈이 뭐 순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면 그 11개 동만 공사를 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땅까지 공사를, 그러니까 50개를 지을 목적으로 이 땅까지 매입한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자금적으로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네, 그분들이 하셨던. 근데 시행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뭐 동업하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팀이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예. 이게 다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그걸 지으신 거예요. 겨우 지으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하나라도 자꾸 분양이 되면 이게 이제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분양이 안 돼 버리니까 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조치를 했냐면 10% 보증금을 차라리 포기해야겠다. 예,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예, 우리가 살려고 했던 건데, 뭐, 그렇게 하기엔 또 좀 그렇고, 예, 또 지금 집값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 굳이 뭐, 여기에 이 돈이 묵힐 필요 있나? 애들이 또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제가 10% 보증금을 포기하고, 예, 그러면 해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해약을 하고 그냥 뭐 또 좋은 공부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제가 넣어뒀던 또 현금을 찾아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니까. 예. 투자 용도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해약을 하자 그랬더니 이쪽에서 해약을 못 해주는 거예요. 예. 원래는 해주겠대요. 그래서 뭐 해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돈을 안 줘요. 아니 빨리 돈을 주세요. 제가 10%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가 팔리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이 아니라 예, 저희 집이라도 뭐 어쨌든 하나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대요. 이게 지금 팔릴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닌데 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포기하겠다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송을 걸었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가 팔리게 되더라도 저에게 과연 돈을 줄까? 왜냐면 그분들도 하나를 등기해주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은행권에 하나의 호실이 팔릴 때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만큼 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그 돈을 넣어줘야 은행도 그만큼 대지 지분을 허락해주면서 등기를 하게끔 일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도 막을 돈이 필요하고 은행에도 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팔린다 해도 실제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이제 그 압류를 걸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직 분양이 되진 않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고요. 또 이 법인하고 계약을 한 거니까 이 시행법인 쪽에 통장에도 제가 가압류를 걸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게 걸려 있으면 마음대로 돈을 넣고 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충족시켜 줘야지 저는 이제 그걸 풀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일단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도 이제 막 또 어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또 안 좋잖아요. 또 들어오려는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해서 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직은 그 자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이걸 풀는 목적으로 저랑 원만한 합의를 하지 않겠나.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예, 그런 것을 또 바라면서 이거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불안했냐면 등기부를 떼어봤어요.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이 토지 쪽에 이게 1금융권, 2금융권의 대출만 있으면 괜찮은데 뭐 그 정도야 뭐 금리가 비싸지도 않고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조치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대부업체에다가 후순위로 또 30억인가 50억인가를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고금리인데 그거를 이 30억, 50억에 대한 것도 여러분 어때요? 이자를 감당하기가 이분들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눌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되다가는 이게 이분들이 저에게 돈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없을 뿐더러 경매당하게 생겨요. 경매를 당하게 생깁니다. 그럼 경매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는 아직 제가 그동안 넣어둔 돈은 몇 억이 돼요. 몇 억이 돼요. 예, 5억 후반대를 넣어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돈은 나는 아직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매를 당하게 되면 저는 10원도 못 건지고 완전히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가 뭐 어버버버 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빨리 협상을 해야 되겠다. 예, 이분들 이 상황에서 못 버티고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큰일 난다. 이거 난 그냥 10원도 못 건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협의를 했죠. 협의를 했는데 원래 저희 집이 13억이에요. 13억인데 이거를 제가 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깎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뭔가 돈이 유입이 돼야 물꼬를 트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협상을 했죠. 무리하게 제가 2억을 요구했지만 그렇게까지는 뭐 쉽지 않았고, 근데 제 입장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등기 안 하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동안 넣어둔 중도금 같은 것들, 계약금 다 날리는 거예요. 그 법인이 뭐 내가 뭐 해봤자 뭐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이 없는데. 네, 이미 소유권 넘어오지도 않고 큰일 났다. 이거는 일단 빨리 넘겨받아야겠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1억을 깎았습니다. 1억을 깎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여러분? 예, 이미 계약한 다른 집들은 다 제값 주고 다 등기했단 말이에요. 12억, 13억 주고 다 제값 주고, 우리보다 조금 작은 집도 있고 막 안 좋은 집도 있고 막 그래요. 다양한데 어쨌든 다 거기는 제값 주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걸 좀 아니까 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등기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등기까지 완료하게 되고, 예, 역시 아니나 다를까요? 거기 있는 회사는 지금, 예, 완전히, 예, 기부업이 된 상태예요. 예. 여러분, 근데요, 저희 집 말고요. 저희 집 말고, 저희 바로 맞은편 집이에요. 대각선 맞은편 집인데, 그 집의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해 줄게요. 예, 그 집의 안타까운 사연을. 거기서 이제 처음에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금력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12억을 처음에 선금으로 다 넣으신 거예요. 12억을 선금으로 다 넣으신 거예요. 그냥 어차피 대출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12억 넣을게요. 왜냐면 그걸 사신 분은 그 휴양지로 쓰려고 사신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초기에 이거를 휴양지로 쓰려고 이거를 12억을 주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등기를 이제 해주기 시작하는데 또 심지어 그분은 그 집을 1억을 줘가지고 추가로
저희 집 약간 밝은 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분들은 어두운 톤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1억이란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그걸 공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준공이 떨어지고 그분들 이름으로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등기 안 해줬어요. 왜요? 그걸 등기해주려면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다가 뭐 4억이든 5억이든 그 땅의 지분만큼 대출금을 갚아줘야 은행에서 허락해준단 말이에요. 그분 등기하는 거를. 근데 지금 이분한테 미리 받은 12억은 공사하면서 이 비용 저 비용으로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5억이란 돈으로 아니 뭐예요? 이 돈을 어디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은행에다 주면서 이분한테 등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등기를 못했어요, 아직도. 등기를 못했어요. 그냥, 저도 이런 얘기하기 좀 슬프지만 12억에 날린 거예요, 지금. 12억을 날린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동산 경매, 공매, 공부가 돼 있었다면, 부동산을 알았다면, 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게 이런 과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에 정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경매, 공매 이런 각종 소송과 다양한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슬기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저는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진짜 그분들 이제 그쪽에 계신 분은 이 방송을 또 안 보실 테니까 너무 이 10억을 날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부동산 공부가 돼 있었다면 애초에 물론 자금이 여유가 얼마나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고 또 일단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했을 거고 이랬을 텐데 이게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일을 또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이 전세에 대한 일들로 이제 뭐 역전세는 진짜 어쩔 수 없고 뭐 또 전세 사기 이런 건 정말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공부가 돼 있었다면 사실 그런 일을 당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예, 그렇게 위험하면 우리가 그런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보증보험이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공부가 안 돼 있었으면 저도 사실은 뭐 그냥 몇 억 날렸어요, 사실. 예, 몇 억 날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소송으로 끝까지 밀어붙였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 돈을 달라고 10% 포기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어떡해. 그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굳이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제가 뭐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예, 특별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월세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목말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좀 수영장 이제 방수 공사를 좀 마치고 이제 수영장 온수 따뜻하게 데피는 거 그걸 좀 수리해야 돼 가지고 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완료가 되면 5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 에어비앤비라든지 요런 거를 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2박 3일씩 운영을 했을 때도 800에서 1000만 원 한 달에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문의가 많았어요. 1박 2일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분이 청소하시는 상황이라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무조건 2박 3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도 그 정도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이거 1박 2일로 운영하잖아요. 한 달에 1,500 정도는 충분히 무조건 수익이 나겠더라고요. 예, 나쁘지 않죠, 여러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나 그냥 하루에 뭐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응대하면서 한 10분, 5분 응대하면서 충분히 또 이렇게 월세 수익도 나오고, 예.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재밌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로, 경매, 공매 투자로, 정말 때로는 뭐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예, 모두가 정말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여러분들만 보실 게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초년생들, 자녀분들, 조카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좀 보여주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왜냐면 대부분 이런 걸 잘 모르고서 처음에 계약금 잘 내고 중도금 잘 내고 이러고 있다가 넋 놓고 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별의별 상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진짜로. 예. 그나마 그런 분들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게 너무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그 바람에 몇 억을 잃을 거를 또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분명히 떠오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바닥을 먼저 수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 입장에선 반드시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판단을 해낼 겁니다. 그 판단을 믿고 꼭 전문가들한테 상담 받으면서 여러분들 슬기로운 또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많은 공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조님,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 전신 바짝 차리시고 빠져나온 거네요. 부동산 책 한 권 읽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드라마틱하네요. 조한나님. 네, 웅이 아버지 전화위복이네요. 다행입니다. 박세봉님, 네, 진짜 아찔한 상황이네요. 휴양하려다 지옥을 맛보는 유유. 권정희님, 학교 교과목에 경매 과목이 들어가야겠어요. 멘토님 불행 중 다행입니다. 저도 공감해요. 권정희 진짜. 네, 신유롱님, 많은 도움이 오늘 또 되네요. 그쵸. 소담님, 참 마음고생하셨어요. 그쵸. 근데요, 이게 뭐 마음고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라고 100%, 막 200% 무조건 완벽한 수익을 내면서 이 시장까지 왔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저도 정말 희노애락, 각종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습니다. 예. 근데요, 부동산으로 또 경공매로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사건과 이슈 없이,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가신 분들 단 한 분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지금 혹시 위기의 순간에 계시나요? 예,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로 오시지. 예,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시간 없이 경제적 자유로 왔다고요? 그러면 완전한 경제적 자유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하면서 조심스럽게 고마워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위기의 순간에 계신 분들 정말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선생님 요즘에 상담하다 보면 조금 이런저런 위기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있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 그거 되게 힘든다. 저는 알아요. 나도 옛날에 그게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멘토가 얘기한 게 맞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 그런 걸 처음 맞닥뜨려서 이런 상황이 지금 힘드신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정권대 그냥 뭘 사도 오르던 그런 시기에서 지금 이런 시기 만나니까 조금 힘드시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너무 멋진, 이쁜, 우리 회원님이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경매를 안 하고 있는 게 더 무섭다는 표현. 저도 어제 정말 띵! 하고 들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걸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쏘 쿨하게. 잘 모르겠으면, 배포의 옥션 이 멘토를 찾아주십시오. 무조건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해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미라클 제이미님, 저도 멘토님 상담으로 문제 있는 집이 잘 해결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둘인가요? 그죠? 예. 기억이 새록새록 멘토님 댁에서 지냈던 추억에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예, 맞아요. 예.
자, 권정희님 1층 사우나실에서 뜨끈하게 사우나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심진호님 비 오는 아침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이민희 멘토님 항상 화이팅 하세요. 다된다님 멘토님 덕분에 저도 재개발지 묶여있던 계약금 돌려받았잖아요. 멘토님 사연 들으니 그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감사하네요. 그래요. 조이스님 찐 교육 산 교육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멘토님. JSK님 힘든 시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인생에서 친구가 다이지 않았습니까? 친구가랑 잘못되면 진짜 막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죠? 뭐 수능 시험 잘못되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 같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여. 아무것도 아니잖여. 예?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저 상담 들어보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지금 되게 힘들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지 힘들면은 이렇게 시댁에 찾아와. 내가 시어머니 대주고 시아버지 대줄게. 찾아와. 알겠죠, 여러분? 그래요. 예. 서 있는 이님 백복션 알게 된 게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그럼요. 예, 우리는 또 평생 무료로 상담해주는 예, 의리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또 깨알 홍보까지 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